아침 뉴스룸 오늘은 KBS 박은주 기자 그리고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박 기자님,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.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생각을 들을 수 있었는데 가장 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였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한 100분 정도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 네. 아무래도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검찰 개혁 문제나 네. 이 청와대에 관련된 수사 또 인사 파동 문제에 특히 질문이 많았습니다. 네. 특히 지난 8일 이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신경전이 있던 상황이었잖아요. 이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일단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문 대통령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 법무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그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거꾸로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죠.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맞아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알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. 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인사안을 먼저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인사 절차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. 또 과거에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초법적인 권력과 지위를 누린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.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. 네, 그렇기는 했지만 사실 청와대랑 검찰이 지금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바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 기자회견 첫 질문이 바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뢰였습니다. 최근에 윤 총장의 항명이다 이런 비판까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만큼 이제 윤석열 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건데요.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답하면서 즉답은 피했습니다. 이 대신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, 그다음에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수사관의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. 특히 문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또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수사 공정성에서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.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패스트트랙에 대한 수사 이걸 염두에 둔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기자회견 가운데 또 눈길을 끄는 답변이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마음에 큰 빚을 졌다 이렇게 또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거든요.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대통령이 본 조 전 장관은 어땠느냐. 또 이제 많은 이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행한 배경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달라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. 일단 직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.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분의 유무죄는
뭐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. 이 문 대통령의 좀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는 발언들이었는데요. 예.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 임명으로 이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. 다만 이 검경 수사권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조 전 장관을 좀 놓아달라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. 네, 뭐 검찰개혁 포함해서 아무래도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많이 오갔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꽉 막힌 전국에 대한 해법으로 대통령도 협치를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?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? 이 문 대통령은 일단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과제로 협치를 꼽았습니다. 이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 총선 이후에 이 야당 인사들을 장관에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. 네. 사실 임기 초반에도 이 뭐 협치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네. 야당이 크게 호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4+1 협의체가 보여줬던 공조, 네. 또 이번 총선이 이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이제 군소 정당들의 약진이 예상이 되는 만큼 네. 이 다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. 또 어제 임명된 이 정세균 신임 총리 역시 협치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만큼 이 뭐 총선 이후에 이제 협치 내각 구성은 새로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하지만 뭐 자유한국당 등에서도 여전히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계속해서